비록 유튜브가 세계적인 기업에 합병되었을지라도 그 중심에는 여전히 인디적인 요소가 남아있다. 누구라도 동영상을 올릴 수 있고 멋진 작품은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다. 유튜브에서 학위 따위는 필요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의 해결 방식이 아닙니다. 수백 수천만 개의 해결책이죠.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제프 고디니어의 책 X세대가 세상을 구한다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오지와 덕PD 2주 만에 다시 만났는데 잘 보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오지랖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한 덕PD입니다. 잘 지냈어요. 네. 휴방 기간 동안 한 주 쭉 오래 쉰 느낌이 휴가 간 느낌이에요. 그래요?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출퇴근하고 평소처럼 일하고 다 똑같이 살았는데 왜 이렇게 휴가 간 기분인지. 그 의외로 책플릭스가 잡아먹는 시간이 좀 있다. 로드가 네. 다 있다. 저 심심하더라고요. 저는. 아, 심심해. 저 친구는 좀 문제가 있다. 심심할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부업을 쉬면 쉬어야지. 사실 뭐 일주일 쉬니까 좀 계속 쉬고 싶은 마음 반, 또 빨리 녹음해서 방송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로 반반이더라고요. 약간 정말 뭔가 방송쟁이. 뭔가 올리고는 싶은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녹음하고 편집해서 올린 다음에 후작업들이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에 홍보를 그렇죠. 한다든가. 근데 그거를 아무것도 안 하니까 되게 심심해.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요. 거야. 그거 허전해, 심심하다니까? 허전해. 근데 또 안 하니까 좋긴 하더라고. 저도 그냥 보고 그러니까 소개를 염두에 두지 않은 내가 진짜 잡식으로 콘텐츠 보고 싶은 걸 막 보니까 또 편하더라고요. 그치. 저는 이걸 어떻게 매력 있게 소개할까 이런 고민 없이 막 욕할 대로 보고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펜트하우스 보셨죠? 펜트하우스뿐만이 아니에요. 저 요새 본 드라마 몇 개인지 몰라요. 엄청 드라마만 봐요. 언젠가 책플릭스 소개를 할 일 네. 있길 바라며. 아, 네. 근데 우리 이렇게 다들 할 일도 없이 일주일을 보냈잖아요? 할 일도 없지 않았다니까. 아니, 굳이 바빴어요. 쉴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엄청 바빴다고요, 왜 쉰 제목이랑. 거예요? 네, 저희가 또 그래도 방송국 놈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방송사는 그렇긴 보통 하죠. 계절 바뀌는 시점에 개편을 한 번씩 하죠. 아, 제목입니다, 맞아요. 제목. 개편이 바빠요. 있었죠. 그래서 네. 막 지금 요즘 보면 여기저기 개편철이라서 이것저것 바뀌는 거 많이 들으실 텐데 보거나 저희도 그냥 3개월 했으니까 아, 저희가 맞아요. 정규 편성 프로그램 아니지만 나름 개편을 네. 약간 좀 부끄러웠어. 그래서 우리도 방송이니까 개편. 그래서 다음 3개월은 그러면 또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3개월 단위로 쭉쭉쭉 가잖아요. 음. 고민을 해보려고 했으나 그냥 네, 쉬었습니다. 고민할 시간은 없었다. 개편 기획은 같은 개편 같지 않은 개편. 그러니까 이번 주에 쉰다고 해서 그 주에 기획을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맞아. 앞으로 쉬지 말아요. 미리미리. 네. 오늘 오프닝 한번 살펴보니까 책 제목이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X세대가 세상을 구한다요. X세대 네, 너무 오랜만에 듣잖아요. 누구죠? X세대가? 저희 청취자 중에 스스로 X세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손을 분들 들어주세요. 네. X세대. 요즘에 한 4, 50대가 X세대. 그렇죠. 라고 벌써 하는데 요즘은 MZ세대가 되게 집중되는 그 맞아요. 밀레니얼 세대잖아요. 모든 저희가 주인공. 또 딱 그 세대입니다. 그런가요? G까지는 아니고 그렇군요. M세대. 간신히 걸렸네. 네네, 걸렸습니다. 이런 땡땡 세대는 결국에 그 시대의 청년이나 젊은 층을 말하는 건데 그들이 지금 원하는 게 딱 그 유튜브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해결 방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학위 없이도 자신만의 노하우나 일상, 뭔가 지식을 전하는 그런 유튜브 콘텐츠가 넘쳐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딱 말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니 사실 저희는 방송쟁이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현상일 수도 있어요. TV에서 얼핏 다 보면. 옮겨가고 라디오에서 옮겨가고 누구든지 방송 채널을 하나씩 가진 세대 그리고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 이상의 채널을 자기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이게 사실은 방송국이 갖고 있던 어마어마한 권력을 포기해야 되는 어떤 시점이 왔기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어요. 하지만 맞아요. 또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시대의 또 가능성들은 또 반갑긴 해요. 근데 또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인디적인 요소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민주적이고 되게 가능성과 다양성을 많이 품은 세대와 시대일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그 중심에 또 유튜브라는 툴이 있는 것도 재밌는 현상 같아요.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다. 우리 빨리 해야 되는데 책디 유튜브. 이 책이 재밌는 지점은 뭐냐면 뭔가요? 보면은 방금 얘기하면서 전혀 이질감 없이 네. 지금의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책 제목이 뭡니까? X세대가 세상을 구한다. X세대가 그러니까요. 0 했을 때 나온 책이라는 거지. 놀라운 점. 이게 2009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요. 한국에는. 그럼 몇 년 전이야? 12년 12년 됐죠. 됐죠, 12년 벌써. 됐고 유튜브가 원래 독립기업이었다가 구글에 인수됐을 때 이제 그 초창기에. 이후를 보면서 나온 책인데 그게 흥미로운 거죠. 2009년에 이미 이런 얘기를 썼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 현실화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점이 좀 재밌었고 왜 이게 오프닝이냐. 그죠? 우리가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라는 아주 길고 네.
변하지 않는 네네. 모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유튜브는 없는데 그쵸? 책도 있고 넷플릭스인데. 취향 추천에 근데- 들어가나? 그렇죠. 근데 저희가 책이랑 넷플릭스만 보면 살지 않죠. 맞아요. 네.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 안 보는 사람 없죠. 그래서 더 많이 오늘은 봐요. 유튜브 채널을 한번 추천을 해보자. 오늘은 좀 특별하게 네. 유튜브 채널 추천 콘텐츠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네. 그냥 보는 거 뭐예요? 그냥 많이 보는 거 평소에 좀 부끄러워도 얘기해봐. 진짜? 진짜 말해. 기집하는 거 가끔 봐요. 기집하는 거. 기집하는 게 진짜 되게- 부끄럽다. ASMR 같은 걸로 보는 농담이고 거야? 그거랑 스톱모션 옛날에 얘기했던 원래 아. 써 고민 소개할 때 아. 얘기했던 스톱모션 쿠킹 진짜 많이 봐요. 아 그렇구나. 이상해. 좀 창피한데 말하고 있까? 절대 편집하지 않겠다. 잭디는? 저 같은 경우는 소잉하는 거, 뭐 재봉틀 나가거나 아. 아니면 이런 게 막 몇 힐링이다. 배속으로 돌리잖아요. 막 2배, 3배속으로 막 대리 빨리빨리 만족. 막 움직이니까 뭔가 재밌지. 만들어지는 걸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저 같은 버피디는? 경우는 뭐 일로 보는 건 제외하고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고양이 주로 아, 고양이 동물 네, 채널 저도 많이 그쵸. 보죠. 동물 채널이죠 뭐 힐링 우리 되게 힐링으로 소비한다. 되게 그렇네. 유튜브를. 정보 강연 이런 거 필요 없어. 지식 필요 없어. 힐링 무조건 힐링. 우리 불쌍해. 근데 이게 제 생각엔 그 대세예요. 근데 요즘 유튜브 하면은 사실 이런 채널들은 이미 청취자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거고 맞아요. 요즘 유튜브 하면 생각나는 게 가짜뉴스, 뭐 자극적인 컨텐츠, 선정성 막 이런 거잖아요. 너무 많죠. 그렇죠. 구독자 엄청 많고. 저도 그걸 알면서도 자꾸 썸네일에 홀려서 클릭하고 그렇지, 그렇지. 있는 날 그걸 발견해. 보고 있는 내가 또 속았어. 알고 속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유튜브가 과연 우리 세상을 좋게 바꾸고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추천할 컨텐츠는 뭐냐? 그냥 힐링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채널들도 만들고 있는 있다. 음. 유튜브에 있다. 그래서 오프닝에서 말한 수백 수천만 개의 해결책. 뭔가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름의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미디어가 하지 않는 그런 채널들을 오늘 한번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 채널들은 되게 다른 방식으로 각자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거겠죠. 그 채널들을 오늘 각자 준비를 해왔는데 먼저 참여 안내 공지 듣고요. 각자 준비해온 유튜브 채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책플릭스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더 즐겁고 풍성해집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채널의 댓글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책플릭스로 방송 들으신 감상을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덕PD한테 특별히 더 큰 힘이 네. 됩니다. 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고민이 있는데 책이나 영화, 드라마 같은 작품으로 처방을 받고 싶다 하는 사연이 있다면 그 사연을 책플릭스 이메일, 트위터, 인스타그램 모든 가능한 채널 다 열어두었으니까요. 메시지 보내주시고 저희가 그 사연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을 한 후에 처방도 해드리고 그 작품에 대한 책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견 부탁드립니다. 네. 오지가 소개할 유튜브 채널부터 살펴볼게요. 어떤 거 준비하셨죠? 네,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또 심지어는 금전적으로 후원도 하고 있는 돈 쓴다. 네. 채널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돈 쓰는 채널. 인증이죠, 이거는. 아, 네네. 아무리 즐겨도 돈을 쓴다, 과금. 지갑을 연다 좀 다릅니다. 저는 아직 유튜브 채널에 후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좀 신기해요. 얼마나 음. 끌리기에 후원까지 할 정도인가. 뭔가 소개 앞서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후원한 이유는 뭔가 이 콘텐츠 자체가 곧 어떤 운동 행위다라고 이해를 하고 이제 응원하는 느낌으로 이제 후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식 지지한다. 안에 너네 혼자 있지 않다. 우리 그렇지. 같이 있다. 힘들지만 그래도 적어도 외롭진 않다. 이런 감각을 주고 싶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이제 약간 후원을 시작을 했는데요. 채널명은 닷페이스입니다. 딱 잘 아실 거예요. MZ 세대한테는 유명한 채널이 아닐까 싶어요. 그쵸. 이 시사 교양으로 굳이 분류를 하자면 분류가 될 테고, 콘텐츠의 형식들은 대부분 다큐와 시사 다큐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고요. 네. 닷페이스는 무슨 뜻이냐면, 페이스예요. 그래서 어떤 지점에 점을 찍고 그 문제의식이 찍힌 그 지점에 어떤 인물들을 만나본다라는 인터뷰의 어떤 해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닷페이스 채널을 제가 굉장히 실제로 좋아하고 소개할 만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들고 와 봤습니다. 네. 닷페이스는 자기는 이제 그 영상 올릴 때 이런 표현을 써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새로운 상식을 만드는 미디어다. 새로운 상식. 그래서 딱 밀레니얼 세대 타겟인 것 같아요. 그러게. 저가 타겟 당했네요. 그렇지. 밀레니얼 저격 세대로 당했네. 했어. 그래서 새로운 상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상식이라고 알고 있던 이제 공고한 벽이 있어요. 근데 이 상식 밖에 벗어나는 사람들을 마치 이제 낙오된 사람 혹은 틀린 사람으로 이제 낙인 찍기도 해왔고요. 그래서 그런 상식들을 좀 허물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조금 대안 언론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이름 되게 잘 지었네요. 멋있어요. 네. 되게 영상도 실제로 멋있고 이 일하시는 스태프분들도 되게 멋있어요. 좀 소개를 해보자면
5년 정도 된 미디어예요. 그래서 2016년 조소담 대표가 만든 채널이고요. 지금은 주요 컨텐츠 외에도 예를 들면 주요 정책이나 기관과 협조해서 만드는 브랜디드 컨텐츠 아니면 저 같은 다페피플, 다페이스를 후원하는 구독자들 그렇죠. 이런 분들의 이런 수익을 주로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인터뷰에서 봤고요. 조금 제가 영업을 해보자면 제가 초반에 이제 다페이스에 처음 관심을 가졌던 시리즈는 HIM 시리즈라고 Here I Am 시리즈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온라인 그 랜덤 채팅, 그 모바일 랜덤 채팅 통해서 이제 미성년자 성매수하는 남성들을 직접 찾아가고 만나본 이야기예요. 이게 한 2년 전에 엄청 뜨거웠죠.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제작자분들이 그 이제 미성년자인 척 이렇게 미끼를 던져놔봤어요. 랜덤 채팅에. 근데 정말 많은 남성들이 짧은 시간에 막 모여요? 진짜 제안을 해와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복 챙겨오면 더 준다 그러고 돈을. 심지어 진짜 그런 끔찍한 거를 리얼로 다 보여주고 그래서 실제로 약속 장소에 나오는 남성도 몇 명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붙잡고 왜 이런 성매수를 하냐부터 너 해서 왜 그래? 어떤 생각으로 하는 거냐 막 물어보면 어떤 남자는 막 오히려 뻔뻔하게 이거는 얘도 잘못이고 나도 잘못이다. 둘 다 잘못이지 왜 나만 갖고 뭐라 그러냐. 또 어떤 사람 막 도망가요. 책임있지. 차문 열려있는데 막 도망가. 그거 그런 쫓아간다? 게 다 뛰어가요. 막 그런 게 다 적나라하게 다 보여지고 요즘 미디어 저널리스트 하려면은 다 잘 달려야 돼. 잘 달려야 돼. 기본적으로 체력이 필요해요. 차문 열고 막 달려간다니까 차가. 아니 궁금한 게 이거 불법 아닌가? 수사는 불법이지.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아니고 그치. 취재를 요청해서 실제로 응하기 때문에 이 과정들은 불법이 괜찮은 아닌 거예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녹음을 허락 안 받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너랑 인터뷰 할 건데 할 거다. 거냐 어. 해서 이제 얘기를 한 이거 거죠. 지금 우리가 이거 취재 대단하네요. 중이다. 이 질문을 던져요. 왜 이런 것들을 하냐? 그러면 실제로 대답하기도 하고, 저 죄송해요. 라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 막 얼굴도 나오지 않고. 그런데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단순히 이제 이렇게 어그로를 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시리즈로 이제 만들어 나갔던 게 인상 깊어요. 예를 들면, 이런 랜덤 채팅을 통해 성매매에 빠져드는 청소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그 과정으로 거기까지 가는지. 빨려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어떤 환경에 실제로 놓이는지, 그다음에 성매매나 이런 성폭력이 발생한 이후에 이 아이들이 왜 함부로 신고를 쉽게 못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딱 문제의식을 이제 끌고 가면서 이제 10대 여성인권센터 소장님이나 이런 관련된 그런 기관의 대처들, 이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들까지도 이제 만나보면서 이렇게 시리즈가 좀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다 봤고 그 시리즈는 그 시리즈가 진짜 인상 깊었던 거는 그러니까 가해자에게 아무도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사건 같은 게 터지거나 하면은 피해자한테 너 왜 그랬니? 왜 신고하지 그럴만하다, 못했니? 이런 거죠. 뭐 그런 것들을 자꾸 물어보는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2018년에 미투 운동이 있었고 그때도 항상 피해자에게 왜 그랬느냐라는 식으로 왜 가만히 있었는지. 그렇죠. 네 잘못이다. 그렇죠. 그런 너 거가 피해자 있었는데 맞냐? 이렇게. 이제 그걸 전복하는 방식의 그 그러니까 기획이 접근이었죠. 그랬죠. 가해자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맞아요. 게 있었고 저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조소담 대표가 나중에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 20대만 돼도 부끄러워한대요 좀. 그 질문을 받거나 너 왜 그래? 거 했을 때. 근데 이제 40대쯤 되면은 너무 당연한 거야. 이런 거는 너무 일상적인 일이고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그런 윤리의식조차 남아있지 않은 거지. 감각이 상황에 아예 대해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어느 고리에서는 빨리 이게 문제고 이게 왜 부끄러운 일인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좀 헤어지게 해주는 그런 기획이었죠. 맞아요. 네. 그렇죠. 저도 관련 뉴스를 사회면에서 막 가끔 다루잖아요. 그 단신으로 되게 자극적이게 나가요. 뭐 성매매 40대 남성과 청소년들이 맞아요. 그랬다라는 미성년자와 이런 게 성행하고 있다. 이 정도지 가해자가 어떤 사람이고 그렇죠. 그런 그쵸. 문제의식을 끌고 후속 보도까지는 이어가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간 수업 이게- 같은 드라마조차도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납작하게 다뤘던 소비를 그쵸. 그쵸, 그쵸.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성매수 남성 혹은 넓게 보면 이 사회에 이제 방관하는 제3자들이 함부로 던질 만한 질문들 그거는 공급이 있으니까 수요가 있다던가 이런 논리들에 대해서 어떤 반박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류가 이제 잘 보여주는 예시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할 말 많은 인터뷰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정말 열악하거나 되게 인권적으로 침해가 심한 그런 노동 현장에 놓인 근로자들을 만나보면서 그 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약간 댓글이 이 두 반응이에요. 진짜 이래? 약간 이거랑 진짜 이래? 약간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몰라요. 예를 들면 간호사가 어떤 정도의 노동 강도에 처해서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이런
소방관이 실제로 어떤 고통들을 겪으면서 근무를 하는지, 그렇죠. 특히 여성 소방관 같은 경우 등등. 그다음에 뭐 드라마 촬영 현장에 보조 출연자가 얼마나 열악하게 근무를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 포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지 등등. 정말 그런 노동 이슈까지도 다루고 있고, 주로 관심 갖는 이슈들이 약간 진짜 밀레니얼 세대의 어떤 화두와도 가까워요. 이제 젠더 이슈라든지 네. 가족의 형태의 다양성들, 외롭지 않을 권리 책이 생각나는 그런 가족 형태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노동과 근로에 대한 새로운 어떤 상식들, 장애인의 자유와 사회 접근성에 대한 문제, 기후와 환경 문제, 또 이제 작년에 이슈가 많았던 디지털 성폭력 문제까지도 다양하게 다루면서 그거를 이제 마치 뉴스 사회면처럼 정말 이렇게 납작한 그림으로 소비를 하기보다는 그 현장으로 이렇게 찌르고 들어가서 그 목소리를 직접 듣고 돌아오는 그런 미디어라는 점이 가장 좋아요, 저는. 그래서 작년에 되게 상을 많이 받았던 프로젝트가 또 하나 있었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실제 오프라인 퀴어 퍼레이드 못 하니까 어떤 기획을 했냐면, 내가 이제 나름의 퀴어 퍼레이드 참가할 만한 복장을 막 꾸며요. 온라인 아바타를. 머리 스타일부터 해서 복장, 싸이월드 아이템. 미니미 딱 같은 그 건가요? 느낌이에요. 네. 싸이월드 미니미랑 똑같아요. 그래서 꾸민 다음에 온라인 광장으로 얘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냐. 그 해시태그 우리는 없던 길도 만들지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자기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피드에 올리면 그 해시태그를 눌렀을 때 정말 거기가 가상의 광장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꾸며진 그 미니미들이 이렇게 막 진짜로 행진하는 행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네. 디자인을 이제 기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페이스가 뉴미디어 기업으로서 되게 대단한 일을 한 게 그거 상상력이죠. 되게 맞아요. 사람들한테. 그 기획 자체가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그거를 의도를 해서 이제 만든 거잖아요. 정말로 밀레니얼이라는 타겟을 정확하게 이거를 이해한 어떤 사람들이 거예요. 그 보고 어떤 사람들이 활용할 것이다 맞아요. 라는 것까지 확인을 한 거죠. 인스타그램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해시태그라는 걸 통해서 어떤 걸 모아보고 이런 방식, 이런 문법들까지도 다 이해하고 있는 콘텐츠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 기획 자체가 엄청 화제가 됐고 상도 많이 받았어요. 특히 디자인이나 이런 기획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을 많이 받았던 프로젝트예요. 그 아바타를 꾸민다는 것 자체도 우리 세대가 공유하는 감성이에요. 문화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뭐 버디버디 맞아. 먹고 사고 꼭 정확했어요. 쓰고. 맞아. 그래서 뭐지? 꾸미고 맞아. 그걸 통해서 집단적으로 뭔가 온라인에 모여있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게 올해도 사실은 지금 최근에 변희수 화사 등 성소수자 이제 사망 사건들이 이제 있으면서 추모하는 프로젝트로 비슷한 이제 온라인 그 집회를 하고 있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추모인지 행동인지 이런 영역들을 내가 지정해서 꾸밀 수 있게 해주고, 그 아이들이 이제 집단으로 이렇게 온라인에 다 모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해시태그 귀엽다. 너의 내일을 우리가 지킬게 너의 내일을 검색하시면 우리가 지킬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페이스의 매력은 뭐냐면, 만들고 있는 콘텐츠의 주제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떤 식으로 소통해 낼 거냐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온라인 그 퍼레이드 같은 경우가 그랬고, 이제 제가 사실은 참여했던 하나의 펀딩이 있었는데, 작년에 다페이스가 내가 만드는 하루라는 펀딩 사업을, 그 펀딩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작년에 이제 N번방 사건을 그 화두로 해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들이 엄청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는데, 네. 이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가 뭐 상담을 받고 소송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일상을 회복해 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과 같은 일상을 똑같이 피해자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데 주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지원금을 모아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비용, 상담 비용보다도 정말 하고 싶은 거, 정말 좋아하는 옷을 사도 되고 친구랑 밥을 먹어도 되고 카페를 가도 되고 뭘 해도 되니까 너의 일상에 정말 그냥 평범한 행동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마음껏 쓸 수 있는 지원금을 주자.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그 돈을 사용하면서 어떤 삶이 다시 어떻게 회복이 되고 있는지를 계속 후속으로 나눠 주었었거든요. 저는 그런 방식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마음이 쓰여서 어떤 한 사람의 피해자를 정말 도와준 기분이 들게 만들어주는 어떤 방식이었어요. 그동안에 뭔가 후원이나 펀딩하고 다른 좀 다르죠. 느낌이 원래 뭐 교복을 사줍시다. 뭐 그런 아침밥을 거죠. 사줍시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아니라 정말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사람 대 사람으로 동생한테 밥 사주듯이 맞아요. 그런 느낌의 용돈 주듯이. 후원이어서. 네. 그러니까 소위 올드미디어에서 소위 주류 미디어라고 하는 이런 기성 시사나 언론들. 그 기상 언론들을 만드는 입장에서 제가 그걸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은
빈틈을 되게 정말로 빈틈인데 굉장히 핵심적인 빈틈.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성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이 있으면은 피해자의 고통을 일단 전시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공분을 사게 만들고 아동학대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일단 공분 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줄줄이 대책들이 나오거든요. 대책들이 나오는데 그 대책은 재미없다고 안 다뤄. 그러니까 좀 심층 기획 같은 거 이제 모아서 하는 데도 있지만 뻔하지 뭐 그렇죠. 이렇게 되는 뻔하지 거예요, 뭐. 마음이. 왜냐하면 그 뻔한 것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을 맞아요. 하는 건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은 그런 빈틈들은 누가 채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좋은 일 했다가 아니라 그게 기존의 성폭력 피해자들을 다루는 담론에서 빠져있던 부분이었던 그 거죠. 구멍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딱 메꾸는 메우고 거죠. 있는 거예요. 메우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니까 신문이나 포털 기사 같은 거 혹은 방송으로만 이제 시사 이슈를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풍부해질 수 있는 맞아요. 인식이 그쵸. 네, 굉장히 좋은 매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예 시선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기성 언론이나 보통의 이제 저희 같은 언론뿐만 아니라 언론 소비자가 접근하는 방식과 좀 다른데 소수자라는 단어도 내부에서 잘 안 쓴다고 해요. 조금 다르게 그러면 정의를 어떡해. 내리는 거죠. 변화가 필요한 지점을 제일 먼저 알아차리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 이 소수자라는 사회에서 거. 소외되고 어떤 소수자로만 우리가 타자화시켰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변화해야 되고 메워야 되는 구멍들이 어디에 나 있는지를 제일 먼저 알고 느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아예 시선을 좀 전환해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좀 같아요. 길긴 하네요. 그렇죠. 줄일 수는 없는지 좀 근데 생각해봐야겠어요. 원래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일수록 간단하게 길게 설명하기 정리가 돼요. 정교한 정의일수록.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래서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인터뷰나 이런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다가 재밌는 의미 있는 그런 문장들을 봤는데 조수단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다페이스 같은 경우는 변화가 필요한 주변 3m 이내를 주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그 지점부터 시작을 해서 내 문제의식이 닿는 거리가 곧 3m고 다시 거기서부터 3m 밖 세상으로 연결을 하면 결국 이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것도 사실은 그 나는 오늘도 내가 만든 일터로 출근합니다 라는 책에서 착안한 아이디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딱 다페이스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페이스는 정치, 경제, 사회의 어떤 거대 담론을 막 끌어가자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나 혹은 또 다른 개인들이 처한 그 딱 문제의식이 있는 지점에서 출발을 해서 내 주변에 시선을 돌리고 그 시선에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지점들을 우리가 찾아주겠다, 보여주겠다라는 어떤 주제를 갖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페이스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어떤 거대 담론보다는 그치. 정말로 나의 미시적이고 삶, 구체적인. 내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봤을 때 우리도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상도 되게 솔직히 말하면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예. 유튜브 채널들 보면 이제 퀄리티보다는 조금 아이디어나 기획으로 승부하는 그렇죠. 채널들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페이스는 약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어요. PD들도 많이 있고 그 기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편집해서 보여주는 그 연출의 방식과 만듦새, 완성도도 굉장히 높아서 봤을 때 정말 편안한 정말 눈으로 사실은 네. 영상을 잘못 만들면 감수하고 봐야 되는 영상도 맞아요. 있거든요. 내용이 좋으니까. 근데 이거는 유튜브니까 영상 하고. 자체가 완결성이 있고 또 완성도가 있는 좀 다큐라고 분류를 하고 싶어요. 그렇죠. 저는. 미니 다큐 같은 느낌이 있고 그래서 왓챠에 들어갔어요. 다페이스가 그래요? 다페이스가 몰랐네. 왓챠에 들어가 있어요. 얼마 전에 들어갔는데 그렇군요. 굉장히 그럴 만한 정말 일이다. 퀄리티가 라고 생각했죠. 그만큼 인정이 된 거죠. 전 들으면서 후원이나 펀딩으로 운영이 되는 채널이라면 이거 나중에 좀 위험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그쵸. 들었는데 왓챠에 들어갔다라면은 뭐 그래도 비즈니스 모델이죠. 후원해야지. 그래도 해야 됩니다. 네. 그래도 오래 갈 채널이 아닐까.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만큼 응원하고 이제, 싶어요. 그 여러 맞아요. 명이 이게 OTT 업체에서도 생각을 했겠죠. 이게 우리 그 소비자들에게 뭔가 다가갈 만한 나서이. 그렇죠. 컨텐츠다라는 거니까 한번 클릭해 보시면 다페이스 페이지 들어가시면 뭐 저희가 소개할 다른 채널들도 마찬가지지만 재생 목록이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네. 관심 있는 주제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단 하나의 해결 방식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쵸. 수백 수천만 개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음. 근데 사실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모두가 모두 마이크를 쥐고 그러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그쵸. 콘텐츠가 선정적인 어쨌든 영향도 앞세워지게 있죠. 되고 그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채널 중에 하나 같아요. 네, 다페이스는. 맞아요. 우리가 비록 이제 다양한 유튜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목소리들의 마이크를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유튜브가
어떤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계속 가야 된다라는데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게 바로 다페이스 채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나누고 싶어서 소개하고 싶어서 네. 가져와 봤습니다. 아주 과금러 돈 쓰는 다페이스에서 나오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다페피플로. 네, 영업을 잘한 것 같다. 네. 네. 저는 이런 다페에 맞서는 경쟁사, 경쟁사는 곧 민음사 대 경쟁까지? 창비, 농심 대 롯데 이런 당사자들이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요. 네, 어차피 네. 저희가 만드는 거 아니니까요. 네. 거기에 좀 버금가는 채널을 준비했는데 시리얼이라는 채널입니다. 아, 시리얼도 좋아하시는 분 네. 많죠. 시리얼. 좀 어떻게 보면은 다페이스를 보시는 분들은 시리얼도 같이 보는 보지 분들이 않을까. 계실 거고 시리얼 보는 분들은 다페를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녹음 날짜 기준으로 구독자 수를 보니까 비슷해요. 아, 비슷해요. 경쟁사였다. 다페가 23.5만 명, 시리얼이 24.8만 명. 비슷합니다. 네, 비슷합니다. 되게 비슷하죠. 음. 그리고 다 내용 겹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똑같은 사람 아니야? 다페피플이 시리얼 막 이제 구독한 거 아니에요 다? 근데 오지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나도 계속 시리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겹치죠. 이렇게 생각이 네.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어떻게 다르게 설명을 할까 그 차이점을 좀 생각해 봤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은 좀 뭘까요? 다페는 찾아가서 최근에 뭐 나온 영상이 화장품 가게 맞아요. 앞에 가서 뭐 일회용 용기들 다 용기들 우르르 쏟아내고 쏟아내고 이런 실천하는 행동하는 취재나 이런 행동 쪽이었다라면 시리얼은 약간 스토리텔링에 더 힘을 주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출도 스타일도 좀 달라요 많이. 다르죠. 기존의 뉴스 단신에서 되게 드라이하게 다뤄졌던 그런 내용들에 어떤 스토리를 더할까? 뭐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전달할까? 이런 고민들이 영상 곳곳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런 뉴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자체도 뭐 문화업계가 힘들다. 예술계가 코로나로. 어렵다. 뭐 영화계가 망해간다. 뭐 이런 얘기들. 정말 귀가 아프게 많이 들은 뉴스예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런 뉴스 나와도 다시 안 눌러봐요. 왜냐면 이미 아는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근데 시리얼에서는 이 사안을 가지고 실제로 영화 관련 업종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스토리를 듣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독립극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나왔어요. 진짜 어렵겠다. 네. 근데 그분이 이런 후기를 보신 적이 있대요. 영화관에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전세 내고 보는 듯한 분위기.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을 그쵸. 저희도 그런 했습니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화관에 사람이 네. 없어서 너무 좋더라. 집중이 네. 더 잘 됐더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후기를 보면서 관객의 입장에서는 색다른 경험일 수 있지만 그렇지. 극장을 운영하는 울지. 사람들은 야. 피눈물 납니다. 야, 피눈물. 진짜. 멀티플렉스도 망해가는데 독립영화면 더 힘들겠죠. 힘들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힘든 경험이다, 운영자로서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그러면 한 명도 없어, 관객이. 그럼 영화는 과연 그렇지. 상영이 상영이 되는가? 되는가? 되나요? 그래서 궁금하다.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우선 끄신다고 하고 한 명도 없으면 끄신대요. 근데 가끔은 시설 유지 비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지. 들기 때문에 혼자 오신대. 어. 그게 너무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벌써 짠하다. 아무도 네. 없는데 운영자가 혼자 그 객석에 앉아서 셀프로 딱 틀어놓고 야, 나가고. 그거 되게 참 영화의 아까 한 장면 같아. 이미 앞에 책디가 그런 감성을 얘기했지만 네. 저는 인생에 만약에 돈을 막 무한대로 쓸 수 있으면은 꿈이 뭐냐면 내 영화관. 전용 IMAX 3D관을 가지는 거야. 지금 독립극장 지금 독립 바로 가시면 어, 근데 이게 좋게. 지금 얼마나 오픈 얘기예요, 그분한테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관객 입장에서만 생각을 전세 내고 했던 좋네, 거예요. 막 사람 이랬는데. 없으니까 좋네 이랬던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감독들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봉을 기다려왔던 감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맞아요. 제작조차 안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미 다 만들어놨어. 맞아요. 근데 막 큰 상업적인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배급이 안 틀어주는 되는 거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밀리다 강유가란 감독은 개봉을 아예 못 하셨대요. 그냥 사장된 거야 그 영화. 그러니까요. 다 만들었는데. 뭐 넷플릭스로 보통 큰 영화는 막 나가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개봉을 아직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근데 그런 같아요. 인터뷰를 들으니까 되게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이나영 감독도 촬영이 밀렸대요. 이분은 그래 촬영 많이 밀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5인 이상 집합금지 막 이러니까. 로케 같은 것도 쉽지 않고. 근데 촬영이 밀리면서 이런 고민을 하신대요. 기존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바꿔야 되나?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야 맞아요. 되나? 또 이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예전에 손원평 작가 책 읽으면서 그분도 책 쓰시면서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뭐 연애하는데 마스크를 씌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아야 하나. 근데 그동안 제가 읽었던 뉴스, 그냥 보던 뉴스에서는 정말 단지 어디 CGV가 문을 닫았대. 뭐 극장업계 매출이 떨어졌대. 수익이 뭐 급감했대. 팝콘이 안 팔린대. 뭐 이런 어. 얘기만 들었는데 지금 그 회사뿐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보통의 뉴스에서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글씨 한 줄, 음. 자료화면 하나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이 영상을 보니까 딱 진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팬데믹이 미치는 영향 자체를 단순히 여행을 못 가, 뭐 문화업계, 자영업자 힘들어 이렇게 크게 분류하는 거는 덜 와닿고 기존에 그냥 미디어가 하는 방식의 소통이었던 것 같고 이 시리얼의 소통은 한 명 한 명 개인의 사정의 입장을 보여줘서 그 뉴스가 남의 일이 아니야. 우리 일이고 우리와 관련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게 이 시리얼의 매력이자 스토리텔링의 강점이 있는 채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콘텐츠는 결국 정치니까라는 재생 목록으로 묶인 맞아요. 부분이에요. 제가 시리얼을 알게 된 것도 이 맞아요. 이때가 콘텐츠 때문이었어요. 제일 많이 알려졌죠. 저도 네. 원시생 시절 많이 봤던 콘텐츠예요. 그쵸. 바야흐로 2016년 그렇습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아주 뜨거울 때 그때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너무 복잡했어요. 계속, 시험 계속 봐야 나와. 되는데 계속 너무 맞아. 바뀌어가지고 주말 지나면은 모르는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맞아,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게이트가 건가? 얼마나 많은지. 진짜 그때 게이트가 생각하면은 재판도 많고 인물도 많고 기업도 많고 다 얽혀 있어. 이게 맞아요. 뭔지 잘 모르겠을 때 쫓아가기가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태를 싹 다 정리한 영상을 그렇죠. 시리얼에서 맞아. 만들어냈어요. 유용했어요. 네. 아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태 한눈에 정리. 이거 엄청 네. 유명했죠. 라는 제목인데 각 인물들의 얼굴을 따다가 칠판에다 붙여요. 그 다음에 스피디한 속도로 이 모든 전개 과정을 1타 강사급으로 막 소개를 하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문제였고 어떤 부분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정확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내용이 담긴 영상 길이가 12분 맞아. 정도인 거죠. 총정리. 정말 네. 가성비. 그 얼마나 편해요. 그때 뭐 정윤회, 맞아요. 최태민, 맞아. 정유라 막 이런 맞아. 처음 듣는 맞아, 이름들이 맞아, 맞아. 막 쏟아져 나올 때였거든요. 근데 글로 보고 기사로 볼 때는 관계 정리도 어렵고 얼굴이랑 매칭이 안 돼요. 이름이. 맹해지고 읽다 보면은 멍해지는 거예요. 안드로메다로 가요. 에잉? 근데 약간 이제 문고리 이- 3인방? 그러니까 맞아 문고리 3인방 도대체 누구라는 거야 막. 근데 이 영상에서는 아주 적절한 그림과 관계도를 활용해서 쉽게 설명을 하는 거죠. 마치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교구로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렇죠. 설명하듯이 정말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실제로 줬던. 그 재생 목록 이름이 계속 그건지 모르겠는데 정알못을 위한 정치 수업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옛날에 것 네, 같아요. 예전에 그랬었죠. 백초로 정리하는 뭐 이런 것들 맞아요. 있었죠. 그래서 이 영상이 엄청 인기를 끌면서 시리얼이 책을 냈어요. 백초 정치 수업이라고. 이거군요. 맞아요. 네, 정치와 관련된 콘텐츠를 모아서 책을 낸 거예요.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 그냥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전달 방식 때문에 저는 또 인기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스토리텔링.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토리텔링 방식 중에 또 인상 깊었던 거는 제주 4.3 사건 네, 저도 맞아요. 펀딩했어요. 영상이 펀딩 매니아. 이 친구 과금 많이 하네 여기저기. 동네 컵이 있다고요, 집에. 그렇죠. 그 영상이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시리얼 4.3 검색하면 나오실 겁니다. 네. 그리고 아마 어디선가 보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맞아요. 게 무슨 그 시리얼인지 모르고 보셨더라도 보셨을 어마어마하게 거예요. 공유가 많이 됐죠.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막 찰흙을 가지고 맞아요. 막 설명을 한다든가 그 4.3 한라산 사건에 모양을 대해서. 만들고 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연출하는 방식도 되게 다양하죠. 찰흙을 네. 많이 네. 써요. 맞아. 찰흙과 인형과 뭐 미술 선생님 하고 싶었나 장난감. 봐. 그리고 무슨 선거제도 설명할 때 약간 그쵸. 자판기나 이런 원리를 활용해서 공이 막 섞이고 막 이런 걸 그쵸. 시각적으로 맞아. 되게 네. 잘 보여주는데 아기자기 또 보는 맛이 있는 영상.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아이템을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아이디어잖아요. 어떤 맞아요. 방식이 정말 어떤 기획한 이야기를 사람 가장 피눈물 잘 날 거예요. 할지. 그렇죠. 근데 저희 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색다르거든요. 그렇죠. 기존의 맞아요. 레거시 미디어에선 다루지 않던 그런 아이템들이잖아요. 누가 찰흙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설명을 해주겠어요. 특히 정치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밀레니얼 이하 세대들에게는 너무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 방식이 가능한 이유가 사실은 그렇게 들었어요. 그 만드는 사람들이 정알못이기 때문에 아. 우리가 이해가 돼야 이해하기 되는 거야. 위한 아, 방식들.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뉴미디어 PD들이 하는 일과
그 소위 기자들 그리고 시사 전문 PD들이 하는 일이 되게 다르거든요. 기자나 시사 전문 PD들은 뉴스를 찾아. 일선에서 새로운 거. 취재를 하고 만들어내는 뉴스를. 그래서 연도현 비례대표제 뭐야라고 물어보면 줄줄줄 다 알아. 다 아는데 전문가야 그거를 거의. 너무 자기들이 다 잘 아니까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을 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배경 지식의 그 양이 다르니까. 음. 근데 정알못의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뭐가 어려운지 알아. 그치. 그래서 내가 이해가 돼야 되는 어. 입장에서 그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문턱을 좀 낮춰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맞아, 연동형 맞아. 비례대표제에 너무 대해서 어렵잖아. 그게 뭔가요? 그렇지. 어렵네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해 준 사람 중에 쉬었던 적이 한 번도 약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를 쓰는 느낌? 네, 맞아. 외국어로 대화하는 느낌이에요. 배경 지식이 전혀 없이 들었을 때는. 근데 여기서는 차륵을 이용해서 뭐 그게 의석수가 막 어. 옆으로 이동하면서 딱 맞아. 알려주거든요. 이미지상으로. 최근에 나왔던 거는 지난 총선 때 정당별 공약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도 있었고 이거 이외에도 같은 주제로 다루는 게 많아요. 다페이스랑 뭐 환경이나 그렇죠. 뭐 인권. 근데 이게 또 달라요. 음. 다페이스는 다페이스만의 시선이 있고 그렇죠. 시리얼은 시리얼만의 시선으로 네. 주목할 만한 이야기를 풀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 것 자체가 기존의 미디어에서 보지 못한 이야기나 새로운 시도나 그렇죠. 시선, 다양한 해결책을 우리가 말 그대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건데 시리얼도 그거에 딱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시리얼 고요한 시선을 이미 만들어낸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꼭 한번 시리얼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 더 하나 더 가질 수 있는 경험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채널입니다. 영상 스타일도 굉장히 감각적이고 그 인터뷰하는 그런 스킬, 기술도 정말 내공이 보통이 아니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공부하고 고민했던 것들이 느껴지는 인터뷰 질문들이 있고 그리고 그걸 풀어내는 시선도 되게 정말 친구가 친구에게 물어보듯이 애정이 있는 시선이라는 것도 같이 느껴져서 영상적인 매력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어요. 그리고 시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루는 그 뭐랄까요 주제의 범위가 시리얼은 조금 더 레거시랑 겹쳐요. 그러니까 시리얼은 조금 더 기성 언론에서도 다루는 아이템들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죠. 대신 훨씬 쉽게. 그리고 훨씬 더 뭐랄까 밀접한 그렇죠. 밀접한 시선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다페이스가 3m라고 하면은 그거랑 어떻게 보면은 그 지향하는 바는 비슷한 거예요. 좀 더 이거 내 맞아요. 문제야. 그리고 이거를 사실 정치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싫어하기 쉽고 멀리하기 쉬운데 잘 맞아요. 모르면은 어렵고 뭐 정치 혐오가 쌓이는 시기이기도 하고 지겹고. 여러모로. 근데 그 부분을 그렇지 않아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라고 설득해주는 뭐 그런 것들이 좋아서 그러니까 다페이스랑 시리얼은 너무 비슷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둘 다 구독하시면 더 넓어진다. 취하시라. 보시면 진짜 확연히 달라요. 음.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 맞아요. 입체적이 되는 거죠. 네. 덕 PD가 준비해온 채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덕PD도 뭘 준비했군요. 그러게요. 경쟁상가요? 뭔가 또 다른? 있을까? 네, 우리 분량도 뽑았는데 그만할까? 아니 그래도 한번 이거 네, 네. 해봐요. 네. 자, 시리얼이 구독자가 아까 책디가 얘기해준 대로 거의 25만 명. 네. 네. 다페이스도 거의 24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사실 예능이 아니라 시사교양 콘텐츠 채널로는 방송국이에요, 방송국. 네, 거의 맞아요. 방송국이에요, 사실. 아주 강자죠. 그러니까 시리얼이랑 다페이스가 다루는 이슈들이 좀 뭐랄까 묵직하더라도 저는 다루는 방식이나 어떤 시각은 되게 따뜻하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정말 따뜻해요. 채널의 온도가 좀 그래요. 이제 포맷으로는 약간 취재해서 스토리 구성하는 경우 인터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전 또 따뜻한 느낌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 냄새가 좀 나는 컨텐츠들. 자, 그럼 제가 또 다른 거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운맛인가요? 또 매운맛이 네. 또 빠지면 섭섭하네요. 그러니까 따뜻한 수준을 넘어서 지옥불 같은 아 뜨거운. 열기를 가진 그러니까 맛에 비유한 불닭볶음면. 네. 세상을 좋게 만드는 거 그렇죠. 맞죠? 아 불닭볶음면은 못 버리네. 제가 요즘 화가 많은가 봐요. 네. 자꾸 매운맛을 가져오네. 뭔가요? 향의 매운맛. 네, 채널 이름에서 그 열기가 느껴집니다. 헬마우스. 헬 나왔어. 헬마우스. 지옥불 열렸어. 아직 15만이 되지 않아요. 헬마우스 채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렇게 뭔가 조금 더 뜨거워져야겠네.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 깊이는 또 만만치 않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시사를 다루는 컨텐츠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채널인가요? 자, 채널 제목부터 이상하죠. 헬마우스. 헬마우스. 입을 열면 무서울 것 같은데. 지옥에서 온 스피커인가 보다. 마우스인가 보다. 네. 그죠? 이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 주로 한 명이 나와서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명이 주인공이고 캐릭터 이름입니다. 그분의 캐릭터 이름이 헬마우스예요. 헬마우스. 자, 이 캐릭터 이름이 왜 헬마우스냐? 왜죠? 지옥에서 왔나요? 지옥에서 왔겠지. 근데 요즘은 소개 멘트가 좀 바뀌었는데 초창기 영상에는 시작 멘트가 이래요. 헬로 동지들,
가짜 뉴스를 헬로 보낼 헬마우스입니다. 라임이 딱딱. 라임 있죠. 네. 헬로 동지들은 의원 인사인데 이제 가짜 뉴스를 HELL로 보내는 거예요. 되게 재치 있다. 헬로 네. 동지들. 가짜 뉴스를 지옥으로 보낸다는 네. 거죠. 전 이런 카피 잘 쓰는 사람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네. 채널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가짜 뉴스 팩트 체크. 네. 오, 팩트 체크입니다. 제가 지금 로고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헬마우스스럽네요. 헬마우스 맞죠? 네. 찾아보세요. 페이크 뉴스 킬러. 네. 자, 팩트 체크니까 예시를 좀 들어보면 뭐 최근에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뭐 화이자 백신이 좋은 거 아니냐라든가 뭐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다. 한국 총선이 부정선거다. 뭐 K 방역은 정부의 음모다. 아니면은 뭐 글로벌하게 뭐 램지어 교수 그 위안부 하버드 교수의 관련해서 논문? 이상한 논문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위 이거 그 헬마우스 채널에서 다루는 거는 좀 더 뭐랄까요 다페이스나 시리얼처럼 밀착된 이슈라기보다는 주요 매체에서 많이 다루는 이슈들 그거에 대한 체크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팩트 체크인 거지. 팩트 체크 근데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희귀했지만 요즘 안 하는 너무 언론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팩트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죠. 네. 내세우고 JTBC가 있기도 하고.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JTBC 뉴스룸이 사실 처음으로 대중적인 맞아요. 컨텐츠로 내세워서 지금도 하고 있죠. 자, 이 뉴스룸 팩트체크 코너를 만들었던 제작진 중에 한 명이 바로 헬머스입니다. 이게 제작자였군요. 뿌리가 있었네요. 네. 그렇죠. 임경빈 작가. 네. 이분이 작가, 방송 작가, 소위 처음 레거시 많이 미디어에서 들어봤는데요. 방송 작가로만 15년 이상 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잔뼈가 굵었죠. 팩트체크 하실 때도 그렇고. 기성 언론의 그쵸. 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정확하게. 분이네요. 그쵸. 왜 방송사에서 팩트체크를 하지? 그럼 굳이 유튜브 채널로 독립을 했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일단은 본인이 밝힌 의도를 종합을 해보면 유튜브에 번지는 여러 가짜 뉴스들이 있잖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유튜브는 방송사나 신문사랑 달리 언론중재위원회라든가 그렇죠. 심의기구 같은 게 없어요. 없어요. 그냥 거의 야생. 떠들면 끝이야. 정글. 네. 아니, 민사소송해야 돼. 뭔가 아니면 그렇죠. 소송을 해야 돼. 형사소송을 하든 민사소송을 하든. 그러니까 잘못된 내용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고 두 번째 문제는 추천 알고리즘이 있지 않습니까? 네, 버블이죠, 계속 되죠, 버블. 관련된 게. 그래서 비슷한 게 계속 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가짜뉴스에 늪에 빠지면 계속 강화되고 노출되고. 강화되는 것만 발생을 합니다. 음. 그래서 제가 2018년에 대도서관이랑 일했다는 얘기 잠깐 예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2018년에 이미 대도서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대로 된 언론인들,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팩트체크라든가 어떤 사실을 다루거나 관점을 뭔가 정교하게 가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빨리 들어와야 된다. 빨리 더 아. 이 토양에 빨리 자리를 잡고 더 이미-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미 그때부터 유튜브에는 가짜뉴스가 너무 많이 너무 쌓이기 많으니까. 시작을 했고 그걸 그쵸.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 너무 무섭다. 왜? 무서워. 헬도 시작하고 진짜 돌아올 수 없는 강이야. 너무 무서워. 종교거든요. 거의 맞아요. 가짜뉴스라는 그 알고리즘 같은 게. 그 디폴트 값이 그렇게 되면 다른 게 틀리게 보일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거예요. 확증 편향도 그거 있고. 그거 다 내가 봤는데 그거 아니야. 맞아요. 이게 되는 맞아요. 거예요. 또 같은 얘기를 많이 하니까 여러 곳에서. 그렇죠. 2018년에 이미 대도서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메이저 언론에서는 유튜브 가짜뉴스 문제라는 거 알고는 있었어요, 다들. 근데 다들- 크다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치. 야, 서로 말도 안 되는 거 누가 믿니? 누가 믿어. 야, 백신에 무슨 칩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사람을 조종한다는 게 맞아.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그쵸. 누가 믿어? 그래봐야 유튜브지 했는데 유튜브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던 거죠. 이제는 유튜브가 더 신빙성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2021년 지금 생각해보세요. 유튜브의 가짜뉴스가 얼마나 해악이 심각한지. 음. 그래서 소위 메이저 언론에서 팩트체크를 하던 임경빈 작가가 2019년에 유튜브에 뛰어듭니다. 못 참겠다 이러고 박차고 나왔구나. 그래서 유튜브에 뛰어들어서 저 가짜뉴스 패거리들을 내가 청소하겠다. 네, 라는 거고 또는 이 가짜뉴스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이 그것만 보지 말고 팩트체크도 보게 만들어야 된다. 같이 연결지어서. 그렇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2019년 9월에 시작했으니까. 그러네요. 유튜브라는 게 이제 구독을 하거나 비슷한 영상을 보지 않으면 이게 추천을 안 해주잖아요. 맞아요. 이 채널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방법을 사용하냐? 이게 머리를 쓴 거죠.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을 알고리즘에 하자. 걸리게. 거대한 가짜뉴스 채널을 직접적으로 저격하는 거예요. 약간 인용하던가 뭐 링크를 걸던가 해서 뭐 키워드 똑같이 올려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채널을 아예 그냥 그 채널 이름을 박아버려. 내가 볼 때는 이게 그래서 아마 소송전도 많이 했을 거예요. 연관 검색에 딱 걸려버리게. 그렇죠. 근데 그런 쓰면 수법 되게 좋잖아요. 많이 써요. 모든 네. 채널들이 서로 실제로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올릴 때 뭐 책플릭스에서 그런 일 할 일 없지만 할 때 저 채널에서 뭔가 영향력 있는 채널에서 뭔가 키워드로 잡았어. 그러면 일부러 제목을 그걸로 잡아서 간다거나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는 아예 거의 대부분의 컨텐츠를 소위 가짜뉴스 생산 채널에 맞춰가지고 그 알고리즘과 함께 추천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머리를 역으로 썼네요. 그렇죠. 또 이제 이 가짜뉴스 채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포맷이 한 명이 나와서 열심히 떠들어. 맞아. 지금 제가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카메라만 대도
돼. 지금 네, 책디와 오지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네. 제가 혼자 열변을 제가 타고 이제 있지 유튜브를 않습니까? 보는 느낌이에요, 거의. 네, 편집도 없고. 네, 보면은 이 다페이스나 뭐 이런 시리얼처럼 영상적인 보컬 어떤 영상이 완성이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그냥 틀어놓는 거죠. 그쵸. 그냥 막 떠드는 거야. 근데 그 포맷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음. 왜냐면 이걸 보는 사람들이 익숙해야 익숙해야 되니까. 되니까. 그치. 와 머리 좋다. 그쵸. 진짜 너무 맞춤형으로 똑똑하다. 살충제를 네. 만들었네요. 아, 좋죠. 그런 거죠. 왜냐면 그 알고리즘을 잘 알아요. 맞아요. 네. 지점을 딱 정확하게 공격할 수 나는 있으니까. 치료제라고 써놨는데 아, 얼굴에 치료제. 살충제 좋습니다. 치료제인 걸로, 백신인 어, 걸로 백신이요, 바꿔주세요. 백신이요. 네. 살충제 좀 죄송합니다. 네. 백신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격 대상이 근데 이제 그런 가짜뉴스 유튜버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너무 황당한 얘기들이 많으니까 실제로 이제 주요 매체에서 다루는 매체까지도. 잘못된 방식의 보도 뭐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요 맞죠. 매체 뭐 연합뉴스 같은 통신사에서 아침이 되면은 백신 인상 반응이 몇백 건 추가됐다. 맞아요. 이런 속보가 계속 옵니다. 마치 감염 확진자 수 보듯이.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상 반응을 이 몇백 건이라고 이러면은 되게 무섭잖아. 많네. 이런 네. 거죠. 막 이거 맞아야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위험한 건가? 어쨌든 부작용이 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막 화이자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보다 비싸다는데 어. 그게 더 안전한 거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다는데 바꿔치기 한 거 아니야? 어. 이런 얘기들이 다 이 맞아요. 백신에 대한 바꿔치기, 그 맞아. 불안한 감정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공포심이 네. 있으니까. 그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 자체를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가짜뉴스를 팩트 체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화이자랑 통계를 아스트라제네카 봐야죠. 그 통계를 봐야 됩니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이 두 가지 백신이 가장 우리나라에 많은데 이 두 개를 1,000만 개 이상씩 접종한 나라가 있어요. 이미 영국입니다. 영국에서는 화이자도 1,000만 개 넘게 아스트라제네카도 1,000만 개 넘게 접종이 됐어요. 충분한 데이터가 있네요. 아주 충분한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한국을 휩쓸었던 혈전 부작용이라는 피가 뭉치는 백신 맞으면 피가 뭉치는 거 아니야? 이런 부작용이 과연 몇 개 나왔냐?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각각 50여 건 정도 나왔습니다. 1,000만 개 중에 50개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 부작용의 위험성은 백신의 어떤 그 종류의 문제가 상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다. 다른 이유가 있을 확률이 있는 거죠. 화이자가 보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약간 위험하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가져간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아스트라제네카 보여주는 그치. 거야. 틀렸다고 말하진 않지만 안 보여주는 방식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약 30개의 거짓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일본 맞아요. 영화인데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하나의 큰 거짓말을 하려면 30개의 작은 거짓말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핵심 이외에는 전부 진실을 말하는 거야. 핵심은 말하지 않는 거야. 안 말하는 거 그냥.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것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는가가 중요하다는 그쵸. 진실 거짓 판단할 때 유용할 수 있다는 건데 이 헬마우스 채널은 이걸 되게 끌어와요. 왜냐면 팩트체크 가짜뉴스의 핵심은 이것저것 다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그 팩트만 취사 선택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다 보면 똑똑해져요. 이게 우리 듣똑나라는 아주 유명한 팟캐스트 채널 있지 않습니까? 얘는 보똑유야 보똑유. 보다 보면 똑똑해진 유튜브 유튜브, 채널입니다. 네. 뭐 백신 부작용 보면은 뭐 1,000만 명 중에 50명 생기면 불안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작용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들한테 그렇죠. 어떤 불안감을 작용을 하는데 이 부작용은 사실 무슨 뜻이냐 이걸 다 하나씩 알려줘요. 예컨대 친절한데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맞아. 온 치고. 그러니까 톤은 되게 막 싸우는데 말은 그 내용은 되게 친절해. 친절해. 부작용이란 무엇이냐? 약을 만들 때 의도하지 않았던 건 전부 부작용입니다. 그랬을 때 비아그라가 원래 심장병 치료제예요. 근데 이게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쓰잖아요. 부작용이 이게 부작용이에요. 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탈모약으로 알고 있는 많은 그 약들이 있어요. 근데 탈모만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개발된 약들보다는 부작용으로 탈모 치료가 된 약들이 되게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연히 약간 얻어 걸린. 그쵸. 그래서 부작용이라는 개념에 이렇게 범주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부작용이 있고 혹은 위험한 부작용이 있죠. 그런 위험한 부작용은 또 따로 있어요. 따로 빼가지고 개념을 잡아요. 이렇게 전 국민이 약간 과학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친절한 지옥에서 온 선생님이네. 담겨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왜 화이자가 7배, 8배 비싸냐, 비싸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하면은 왜 비싼지 설명을 해줘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옥스퍼드 대학이랑 공동 개발을 했는데 국가들로부터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영리를 남기지 싸구나. 않겠다라고 서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싸게 공부하는 거야. 화이자는 민간업체입니다. 모더나도 그렇고요. 사실 이런 거는 기성 매체에서 말을 해줘야지. 말을 해줘야 돼요. 네, 이해할 수 해줘도 있는 많이 건데. 해줘야 돼. 적극적으로 해줘야 그렇죠. 돼. 슬쩍 해놓고 난 했다 말 그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맞아요. 면피용으로 다 했어. 찾아보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우리가 못 봤을 뿐이야. 그치. 못 들었는데. 노출도 사실 언론사 책임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한 번 하고 말고 불안하다는 얘기는 계속하면 이제 그게 네. 뭐냐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정보를 막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 또 피곤해 죽겠는데 뉴스 보기도 뭔가 이런 뭐 유용한 마치 정보를 찾기 참고서 위해 그렇죠. 이런 느낌. 어. 뉴스도 보고 참고서도 봐야 그렇죠. 되네. 고민이잖아요. 약간. 그냥 이것만 보셔도 됩니다. 완전 왜냐면- 뉴스를 안 보고요? 그쵸. 교과서 안 봐도 참고서에 참고서 교과서 보면 내용이 다 요약돼 있거든. 있거든요. 이런 개념이군요. 네, 아, 그렇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되고 이 네. 채널 카테고리가 코미디예요. 진짜요? 재밌나요? 웃음이 나오나요, 실제로? 네, 왜냐면 이게 조금 전 위험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엄근진하면 또 아무도 안 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가짜뉴스 유포자들을 까는 걸 재미로 오락적으로 아주 아. 엔터테이닝하게. 네. 좀 사실 우리가 누구 디스할 때 상당히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죠. 네, 비꼬고 후려치고 약간 이런 나만 아니면 돼. 네, 그런 정서를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매운맛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좀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하지만 확실하게 나쁜 걸 나쁘다고 지적하는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자, 보다 보면. 정의의 자, 사도였어. 이거 직접 채널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뭐 주변에 가짜뉴스 채널에 빠져 계신 분들 한두 분씩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네. 부모님께 이 채널을 알고리즘으로 슬쩍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알려드리는 유튜브로 걸로. 보내드리고 네. 아주 좋은 방법은 뭐냐 그런 이제 주변에 가짜뉴스에 빠져 계신 분들 유튜브 앱을 본인이 키셔서 검색을 헬마우스 거를 하고 딱 몇 한 개를 개만 봐. 재생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뜰 겁니다. 알아서 아, 그래요? 그 일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다 해주기 네. 때문에. 저희 엄마가 가끔 저한테 이제 누가 가짜 뉴스를 보내줬대요. 그러면서 어. 그걸 저한테 URL을 보내주세요. 어. 이거 진짜냐? 확인차. 확인차.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기에 그 카톡방에 이 헬마우스 채널을 어떻게 올려줘. 유입시킬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드네요. 유튜브 AI PD한테 맡기면 됩니다. 그거는 우리 아주 훌륭한 편성 PD가 있잖아요. 유튜브에 AI라고. AI가 다 해주기 네, 때문에. 다 해줍니다. 그리고 임경빈 작가가 팩트만을 말한다라는 그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도 참 고민일 것 같아요. 또 맞아요. 따져보면 왜냐면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으니까 취사 선택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엄격하게 검증을 하면은. 왜냐면 요즘 팩트 체크한답시고 원하는 팩트만 그러니까 또 가져온 데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임경민 작가는 샅샅이 정말 훑는 편이기 때문에 좀 믿고 보셔도 되는. 우리가 신뢰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헬마우스다. 채널 소개도 너무 웃기더라고요. 오늘도 가짜 뉴스 만드는 놈들 뚝배기 깨러 간다. 그게 이제 웃긴 포인트네. 소위 그런 포인트인 거예요. 뚝배기 낀다가 네. 좀 듣기 불편하시면 더 불편할 어려울 수 수 있죠. 있겠다. 네. 네. 그래도 이제 기성 언론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이제 프리랜서 계약하시고 이렇게 일하는 걸 박차고 나와서 뭔가 에이 이놈도 못 참겠다 하고 뭔가 차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열심히 해주실 것 같아요. 또 응원으로 구독 후원가요? 네. 당연히 헬머스 구독 채널은 있죠, 다. 구독과 그럼요. 후원이 멤버십이 제 있습니다. 지갑은 해프입니다. 상당히 잘 열립니다. 네. 네, 오지의 지갑에 헬머스가 조금만 영업해 주신다면 네, 바로 네, 갑니다. 저도 처음으로 이제 후원의 주머니가 열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책이나 영화, 드라마가 아니라 유튜브 채널을 추천하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재밌네요. 오늘 약간 텐션이 온도가 높네. 올라갔어요. 새로운 채널들을 알게 어, 돼가지고. 내가 볼 때 이거 약간 찐영업이었어. 찐영업이었어. 오늘 약간, 찐영업. 맞아. 너무 좋아해. 좀 시끄러워서 걱정이에요. 그거는 뭐 후반 작업을 잘 해주시기를 네. 부탁드리며. 이런 유튜브 채널 만드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만드시는지. 그쵸?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페이스 뉴스레터를 구독을 해서 가끔씩 그런 제작의 뒷이야기나 배경들, 취재 오. 배경들을 조금씩 보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찐팬이네. 직접 궁금한 어. 것들도 좀 해소가 되고. 네. 저도 다페이스 뉴스레터 받고 있는데 잘 만드는 뉴스레터 중에 하나죠. 맞아요. 그것도. 궁금해할 만한 지점들을 딱딱 집어가지고 네네.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그래서 있어요. 모셨다고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떡해요? 모셨나요? 네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온 쌍터뷰. 네, 진짜 얼마만에 오랜만이네요. 돌아온 거죠? 우리가- 코로나가 저는 솔직히 코로나가 한 2,300명 떨어져서 거리두기가 아예 그 확 내려가면은 이제 인터뷰를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그날이 안 올 것 안올 같아가지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쌍터뷰. 네. 오지가 추천한 다페이스, 책디가 추천한 시리얼의 제작자를 네. 한 번씩 모셔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고요. 네. 헬머스는 왜 안 나오느냐? 왜 안 나와요? 지옥에 헬머스는 계셔서? 방송을 너무 많이 해요. 지옥에 계셔서. 아, 이게 매일매일 고군분투하고 계시구나. 저는 안 그래도 두 분만 나오면 헬마우스 서운해하시지 않을까라는 따로 생각을 한번 했는데 또 만드는 헬머스 걸로. 그게 아니라 여러분 바쁘시군요. 임경빈 작가 검색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매일 라디오 하시는 것도 본인이 하시는 방송이 너무 많아요. 네, 팟캐스트도 뭐 그것은 알기 싫다라든가 아주 크다란 팟캐스트에서 이미 활약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저희가 오디오 콘텐츠로서 네.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 네. 다페이스와 시리얼 제작자분들의 쌍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큰 경쟁사 과연 그들도 두 그렇게 분이- 생각하시는지. 네. 네, 두 분을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네. 많이 해주시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나는 이 채널 참 자주 본다. 이 채널 좀 영업해주세요. 같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희도 함께 나눠서 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